저는 전업주부로 살며 350만 원으로 방 한 칸에서 창업을 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사업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엄마의 역할이 아닌 제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면 더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정말 행복하고 제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가사와 육아에만 매여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오롯이 저만을 위한 무언가가 너무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아주 작고 조심스럽게 저의 일을 시작해봤습니다. 사실 이건 멋진 성공담도 아니고 아직은 자랑할 만한 성과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반짝이는 성공 이야기를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의 진심 어린 창업 이야기를 나누면 뭔가를 시작해보고 싶은 누군가에게 용기 있는 한 걸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뭔가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중에 꽃을 말려 오브제를 만드는 작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결혼식에서 신부가 던진 부케를 받은 친구가 이걸 오브제로 만들어서 다시 선물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이거다 싶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꽃을 좋아하고 손으로 뭔가를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은 육아와 병행할 수 있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일을 할 수 있고 또 24시간 비대면 운영이 가능해서 고객 응대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일인 거예요. 사업적으로도 장점이 있었는데요. 초기 창업 비용이 적고 집에서도 시작할 수 있고 마진율이 높아서 적은 판매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따져본 후에 안방에 있는 아주 작은 베란다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비용은 정확히 350만 원, 기술을 배우는 교육비와 제품을 만들기 위한 필수 부자재 구입비에 지출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큰 결심이 필요했던 돈이에요. 아무리 작게 시작한다고 해도 내가 이걸 진짜 감당할 수 있을까?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그런 불안감이 계속 마음을 붙잡더라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이었어요.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용기가 필요할 텐데 그 용기를 제가 다시 가질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더라고요. 아이를 밤에 재우고 작업하다 보면 체력도 시간도 바닥나고 시작 전엔 몰랐던 변수들이 매일처럼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러서 작업이 예상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비워둔 시간에 갑자기 급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시간은 항상 부족했고 마음은 늘 초조했어요. 하루에 2시간 남짓 확보해서 작업하는 게 전부였고요. 그나마도 아이가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기면 계획은 늘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도 이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냥 매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거나 그만두면 왠지 앞으로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단순한 창업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저를 믿어보려는 첫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 결국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가게 되진 않을까. 그게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잘 될 거라는 기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아무 반응이 없을 줄도 몰랐어요. 좋아요 하나도 안 눌리는 온라인 세상에서 정말 내가 존재는 하는 걸까? 그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너무 조용하니까 오히려 불안하더라고요. 전화번호가 잘못되어 문의가 없는 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문자도 보내보고 테스트 주문도 해봤어요. 모두 제대로 작동되는 걸 보고 나니까 진짜로 나를 찾는 사람이 없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느낀 감정은 단순한 좌절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나 혼자 너무 설렜던 거 아니야? 내가 만든 거 누가 관심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은 수치심이 마음속을 지독하게 긁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전화가 울렸습니다.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받았는데 광고 전화였어요. 그 순간 목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무 일 아닌 척, 네, 괜찮습니다 하고 끊었지만 끊자마자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 짧은 몇 초 동안 온갖 상상을 했던 제가 너무 우스워 보였어요. 누구에게 보인 것도 아닌데 혼자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매일 꽃을 만졌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나를 증명하려는 듯 계속 작업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주저앉을 것 같더라고요. 포기하고
아무것도 못할까봐 작업대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처음 주문이 들어온 날을 잊지 못합니다. 정말인가 싶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그 주문 하나가 저에겐 단순한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고 내 손끝에서 나온 걸 소중하게 받아들여줬다는 감각. 그건 상상 이상으로 큰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을 때 엄마가 아닌 나로 존재하는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세상에 다시 발 딛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으며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업은 단순히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잘하거나 못하는 것들이 금방 드러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지, 어떤 말 앞에서 위축되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고 편안한지 이런 내면의 반응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저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묻고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대면으로 설명하는 상황이 늘 어색했어요. 말을 하려고 입을 열면 갑자기 생각이 멈추고 괜히 표정만 부자연스러워졌거든요. 그런데 메시지나 글로 대화할 땐 훨씬 마음이 편하고 제 이야기도 더 정확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직접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표현하는 게 더 나다운 방식이구나. 또 하나 느낀 건 혼자 일하는 시간이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끔 막막하긴 했지만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오히려 안정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변수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성향도 있다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 처음 알게 됐어요. 예전엔 제가 예민한 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면 놀라기보다 그럼 이렇게 해볼까? 하며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직접 겪어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상황 안에서 반응하는 나를 새롭게 만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업을 한다는 건 단순히 수익을 내는 일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구나 그렇게 느낍니다.